주대 전자 출력 비가 온다고 하더니 뭐 눈 같은 게 내리고 있는 것 같아. 여러분들이 8분 반인가요? 그렇죠. 8분 반. 화학과야? 화학공학과? 오늘이 첫 수업이네. 예. 그래 있고 다들 화공과 다 비슷하네요, 그죠? 자율전공학부도 조금씩 있는 거, 반도체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교 시스템에 보면 이번 학기 물리학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나와 있는데 간단히 보고 체크만 하고 뭐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을 테니까 우리 수업은 일단 다 대면 수업으로 이루어지고 강의 그리고 실험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는 중심은 강의 중심인데 실험도 같이 하게 될 거예요. 평가 방법을 보면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35%, 그리고 수업 활동이 20%인데 수업 활동은 실험을 의미한다고 보면 돼요. 실험. 물론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때 실험의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봅니다. 실험의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있지만 거의 비율은 한 전체 실험의 비율은 20% 정도만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80%가 이론이 될 텐데 여기 출결이 5% 있어서 출결에는 실험도 포함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실험이 정확히 20이 아니라 20이 좀 넘길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 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시스템에 접속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 그리고 매주 수업하는 건 이번 주에는 이제 1주가 되기 때문에 이론 우리 이제 실험부터 하죠. 1, 2교시가 실험이고 그리고 3, 4교시가 이론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험에서의 주의사항 그리고 버니어 캘리퍼스와 마이크로미터 사용법을 실험에서 공부하고 이론에서는 1장하고 2장 약간 좀 공부하는 이런 시간을 가질 텐데 나머지는 쭉 보시면 되고 그래서 7주까지 매주 실험하고 이론이 이렇게 공부해서 회전운동까지 공부하고 그 다음에 8주 차에 중간고사를 보게 될 겁니다. 이제 물리학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강의 내용이 그렇게 뭐 어렵다거나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좀 놓칠 수 있고 한번 놓치면 좀 그 이해가 안 되는 나중에 공부하려고 하면 잘 이해 안 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매주 수업에 좀 집중을 하면 그렇게 많은 분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다 따라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 중간고사 이후에는 역시 14주까지 공부한 다음에 기말고사 이렇게 치르게 될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실험의 기말고사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는 실험의 중간고사는 따로 편성이 돼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중간에 시험을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습니다. 실험은 기말고사 한 번으로 다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절반 정도 중간고사 보고 나중에 실험 기말고사를 따로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분리해서 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다음으로 교재는 우리 이론 교재가 있고 실험 교재가 있어요. 둘 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론 교재는 이렇게 보시면 여기 ISBN이 이렇게 돼 있는데 저자가 교재집필위원회, 출판사는 북스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3판 교재로 보시면 되고 이걸 한번 검색해 보면 북스힐 제목이
일반 물리학이죠. 일반 물리학. 3판. 이 교재 집필위원회인가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건 2판인데 그죠? 판 여기는 3판이라고 되어 있는데 2판이 나왔어. 이렇게 생긴 책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ISBN으로 검색을 해도 되고 ISBN 사진 안 찍어도 돼요. 다 강의실 자료실에 올라갈 거예요. ISBN으로 검색하면 안 나오네. 어떻게 돼 있는 거야? ISBN은 이걸 다 아마 빼야 될 거예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검색이 되죠. 그래서 이 교재를 사용할 거다. 저자가 따로 뭐 사람 이름이 아니라 교재집필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물리학 교재집필위원회. 그래서 피사의 사탑인가요, 이게? 이게 이론 교재고 실험 교재는 성한당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이거 역시 교재집필위원회에서 만들어서 교재집필위원회는 아마 여러 명의 교수님들이 우리 학교 교수님들이 만든 물리학 책이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띄어쓰기가 안 되나? 여기에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기구가 있어요. 기구 타는 이걸로 되어 있고 여기도 교재집필위원회로 되어 있죠. 출판사는 성한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교재를 하나는 이론 교재, 하나는 실험 교재 이렇게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험 수업은 30학관에서 하고 이론 수업은 90학관으로 옮겨서 90학관 강의실이 어디죠? 807이에요? 808이에요? 807이죠. 807. 네, 807로 가시면 됩니다. 90학과는 저 운동장 건너편에 그 본관 비슷한 그 건물이 있어요. 본관이 아니라 뭐 대학 사무보고 이런 건물이 같이 있는데 90학관 거기서 이제 수업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실험이 좀 일찍 끝나면 우리 11시부터 이론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실험이 일찍 끝나면 그냥 이동해서 바로 이론 수업하고 이론 수업의 진도가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는 이제 시간표상으로는 12시 50분의 시간상으로는 끝나지만 실제 수업은 좀 일찍 끝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하시고 실험도 잘 무리 없이 끝내고 이론도 잘 호응을 해주면 나도 이제 내가 할 일은 딱 하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점심 먹으러 일찍 갈 수도 있고 또는 뭐 그렇습니다. 자, 혹시 뭐 따로 추가로 안내받고 싶은 게 있으면 이따 쉬는 시간에 말씀을 하시면 되고 오늘 진행해야 하는 게 뭐지? 아까 봤던 것처럼 이거 해야죠. 실험에서의 주의사항 그리고 여기 오늘부터 실험을 하는 거예요. 실험에서의 주의사항은 이걸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과학적 탐구의 본성 이런 거 있는데 이건 나중에 이미 여러분들이 뭐 어디서 봤을 거고 화학 실험도 하죠, 여러분들? 이렇게 되죠? 예.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실험을 왜 하는지 그리고 어떤 자세로 어떤 방법으로 실험을 하는지 그런 탐구 과정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 있고 물리학 실험의 목표는 보면 다 여러분들이 다 수긍하는 내용들이에요. 기본 개념의 기본 원리와 법칙을 공부하는 거야. 실험을 통해서 기본 원리와 법칙을 공부하고 추가적으로 실험하는 방법도 공부하고 그리고 결과를 정리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그리고 이제
그게 바로 이제 보고서죠.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공부한다. 그럼 실험 보고서는 어떻게 작성하는가? 화학 실험 했죠? 화학 실험 했어요? 화학 실험 첫 시간 보냈어요? 무슨 요일에 있죠? 화학 실험은? 내일이야? 그럼 지난주에 했었어요? 뭐 바로 옆에 여기서 했었어? 예. 근데 보고서 어떻게 쓰라고 얘기 들었나요? 화학 실험 보고서? 이 목을 좀 한번 트이고 왔으면 좋겠는데 어디 가서 야호 한번 하고 왔으면 좋겠네요. 자, 옆에 있는 친구들 다 알고 있을 테니까 한번 같이 인사 한번 해봐요. 옆에 있는 친구한테 눈인사라도 한번. 자, 해보시고 목소리를 좀 터야 되는데 어떻게 목을 트지? 실험 보고서는 이렇게는 돼 있는데 이렇게 쓰지 않겠습니다. 물리학은 여러분들 화학을 아마 이렇게 쓸 텐데 물리학은 조금 더 간결하게 쓰는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나중에 보시도록 하고, 그래프는 꼭 그려야 돼요. 그래프 그릴 일이 있을 때는 꼭 그려야 되고, 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것도 그래프 그리기도 여러분들은 엑셀을 이용해서 그리는 걸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엑셀을 다들 쓸 테니까요, 그죠? 엑셀을 못 쓴다면 엑셀을 여러분 이제 오피스 365가 있죠. 엑셀을 사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로 다 학교에서 공급받아서 학교에서 공급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MS 오피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래서 이거를 다운받아서 여러분 시스템에 다 깔아서 사용하시기 바라고, 그러면 여기 이제 엑셀이 있을 테니까, 그죠? 엑셀로 데이터 정리도 하고 그래프 그리고 이런 과정을 엑셀을 기본으로 해보겠습니다. 이거 하는 방법은 따로 알려줄 거예요. 뭐 할 줄 아는 사람들도 있겠죠. 엑셀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데이터 정리를 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더하기 빼기 할 수 있다. 엑셀로. 손 드세요. 다 해봤죠, 그렇죠? 절반 정도는 할 텐데 아직 엑셀을 안 써봤다 하면 손 들어보세요. 엑셀을 한 번도 안 써봤다. 자랑스럽게 손 들어야 돼. 이 사람들은 아까 손든 사람들 있죠? 아까 손든 사람들한테 배워야 돼요, 그죠? 커피를 한 잔 이렇게 사다가 너는 나를 가르쳐다오 해서 배우면 돼요, 그죠? 10분 정도, 10분이면 안 되려나, 그죠? 한 30분? 30분 정도 배우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도 30분 배우면 하더라고요. 아니면 유튜브를 보시고 엑셀 검색해서 엑셀 기초 사용법 하면 그것도 한 30분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많은 기술들이 30분 내에 쫙 나오게 되는데, 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5분이에요. 5분만 하면 돼요. 5분. 계산, 엑셀로 계산하는 법, 그러면 5분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5차에 대해서는 또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여기 용어에 대한 얘기만 좀, 여러분들이 좀 많이 혼동하는 용어가 있어서 용어에 대한 얘기만 하는데, 이 정확하다는 것과 정밀하다는 것의 개념 차이를 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4개의 예시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 여름 양궁 하는 거 보잖아요. 양궁, 그죠? 양궁 할 때 10점짜리 다 맞췄잖아요, 그죠? 4개가. 요거는 10점은 아니지만 이 4개가 한 곳에 잘 모여 있어요. 더 집중적으로 잘 모여 있으면 이때는 정밀하다고 하는 겁니다. 정밀하다. 그럼 2개의 그림은 다 정밀한 거죠. 왼쪽도 정밀하고 오른쪽 두 번째도 다 정밀한 거예요. 잘 모여 있으니까. 그런데 값을 정확하게 맞추면 정확하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그죠? 기준값에 잘 맞추면, 즉 10점을 맞추면 정확하다고 하는데, 평균적으로 10점을 맞춰도 정확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2개 평균하면 가운데 여기 있고, 이렇게 2개 평균하면 여기 있죠.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긴 한데
정밀하다는 표현은 할 수 없어요. 그렇죠? 모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럼 이거는 정확하지도 않고 정밀하지도 않은 거죠. 이건 정확하면서 정밀한 거고, 이건 정밀하기만 한 거고, 이거는 평균적으로만 정확하기만 한 거죠. 평균적으로 정확하기만 한 겁니다. 그래서 정확과 정밀의 의미를 좀, 밀자는 여기 밀도가 높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밀도가 높게 집중해 있다. 그러면 정밀하다. 예, 이렇게 의미를 좀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되고, 다음으로 이제 국제 단위계를 우리는 쓰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단위들입니다. 7개의 기본 단위가 있어요. 기본 단위는 7개 있다. 7개. 7. 그래서 여기 보면 시간부터 나왔네요. 시간, 길이, 질량, 전류, 온도, 양, 광도, 이렇게 7가지의 기본 단위가 있고,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일 거예요. 1초, 1m, 1kg. 전류는 1암페어라고 읽어요. 이건 암페어. 여기 읽는 거 나와 있죠. 그리고 온도는 켈빈. 그리고 양은 모를 기본 단위로 하고, 광도는 칸델라를 기본 단위로 합니다. 이거 화학 시간에 했어요? 그죠? 예. 물어보지 말아야겠네요. 예. 그래서 여기 모르는 단위가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마 이제 화학도 전공하고 물리도 전공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다 알아둬야겠죠. 예. 자, 어떻게 1초를 정의하고 1m 이런 것들을 정의했는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필요할 때 물리책을 물리 시간에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고, 일단은 이렇게 정하는 방법이 있다. 이 정도만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뭐 오늘 다 할 수가 없어요. 자, 단위의 올바른 사용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제 인쇄된 책에서, 인쇄물이거나 이제 타이프 할 때, 인쇄물 또는 우리가 이제 출간물일 때, 인터넷으로 요즘 또 많이 출간하죠. 그래서 출간 발행물일 때는 이렇게 쓰는데, 손으로 할 때는 우리가 이제 필기체로 노트하거나 이럴 때는 정확히 뭐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일단은 올바른 표기 단위는 단위의 기호, 단위죠. 단위의 기호는 그냥 단위입니다. 단위는 이 로만체로 써야 돼요. 로만체. 이렇게 필기체로, 이탈릭체로 쓰면 안 된다. 예. 근데 손으로 쓸 때는 뭐 어쩔 수 없죠. 자, 그리고 이 한 칸을 이렇게 띄우는 게 좋다. 이렇게 한 칸을 띄워주는 게 좋다. 예. 쭉 넘어가시고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실험실 안전에 대해서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가장 좀 중요한 게 전기 안전이에요. 전기 안전. 예. 감전은 생명에 직결되기 때문에 특히 감전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피복에 벗겨진 전선이 보인다거나 이러면 꼭 나한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임의로 막 만지지 마시고, 특히 이제 전력선 있죠. 전력선, 이렇게 파워선, 돼지코, 그죠? 이렇게 콘센트에 꼽는 요 선이나 전기 기기에 연결된 이런 파워선들은 여기 이제 어디 피복이 벗겨져 있으면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꼭 얘기해줘야 돼요. 물론 이제 이런 실험기구들은 이미 안전한지 우리 담당 선생님이 한번 보고 내놓는 거기 때문에 안전하긴 하지만 혹시라도 또 위험할 수 있으니까 꼭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실험실에 올 때는 음료를 가지고 오면 안 돼요. 추운 날은 따뜻하게, 더운 날은 또 아이스 음료 이렇게 가져오는데 절대로 가져오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가져오면 이 앞에 벽에다가 또는 출입구 옆에 이렇게 벽에 세워놔야 돼요. 그리고 가져갈 때 가져가면 됩니다. 안에서는 음료수를 마시거나 또는 만지거나 하면 안 됩니다. 되게 이제 음료수에는 물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이건 매우 위험한 경우에 얘기하는 거지, 일상적인 경우에는 뭐 감전이 될 일은 거의 없긴 합니다. 그리고 저 뒤에 개수대가 있는데, 개수대를 쓸 때도 전기를 쓸 때는 꼭 손을 닦아야 돼요. 물기가 없도록 말리고,
그렇지 않으면 장갑을 지급해 줄 겁니다. 면장갑이나 장갑을 지급해 주면 장갑을 끼고 실험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기 안전인데, 기기 안전은 이렇게 날카롭거나 뾰족한 거 있죠. 날카롭거나 뾰족한 금속 이런 것들은 손에 살짝 툭 치면 우리 피부는 약하기 때문에 상처가 나기 쉽습니다. 특히 안면부에, 얼굴에 조심해야겠죠. 예. 자, 세 번째로는 유리기구, 초자기구 또는 유리기구. 화학 시간에 많이 여러분들이 훈련을 하겠지. 절대 조심하라고요. 그리고 화학 물질이 있는데 우리는 화학 물질은 거의 쓰지 않고 몸에 유해한 화학 물질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화학 물질은 뭐 거의 쓰진 않지만 일단 그래도 안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유의해서 다치지 않게 해야 되는데 가끔 어떤 학생들이 이제 흥분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흥분. 예, 실험이 너무 잘 되는 나머지 막 이렇게 우와 되게 잘 된다 막 옆조에도 가서 너네들 잘하고 있니? 내 역할까지 막 해주는 학생들도 있고 그런데 적당히 하세요. 예, 적당히 너무 흥분하지 말고 잘 되더라도 잘 되는구나 이렇게. 그리고 또 가끔 같은 조원들끼리 다투는 경우가 있어요. 다투는 경우. 예. 야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해? 막 이렇게 그죠? 서로 기분 나쁘게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또 기분 나쁘게 알아들어서 그러면 어때? 막 이렇게 서로 좀 다투는 경우가 있어요. 예. 또 내 방법이 옳다, 자기 방법이 네 방법이 틀렸다, 막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다투지는 마세요. 다투면 그 조가 전부 감점 처리하고 내보낼 겁니다. 아예 밖으로. 예. 다투지는 말고 혹시나 다투는 일이 있을 때도 웃으면서 좀 다퉜으면 좋겠어요. 그죠? 예, 웃으면서 이러면 안 돼. 이렇게 그죠? 예. 이러면 어떻겠니? 이렇게 그죠? 여러분도 잘 하는 말 있잖아. 예. 자 이렇게 해보자 이런 거 그지? 예, 초등학교 때 많이 배웠죠? 예. 자 그렇게 좀 해주시고 다른 조하고도 다투면 안 돼요. 다른 조 우리 조끼리도 안 되지만 다른 조하고 다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너무 실험에 집중한 나머지 이런 학생들이 가끔 있어요. 예. 근데 서로 좀 이렇게 캄다운 시켜줘야 돼. 예. 그런 학생이 좀 보인다 그러면 좀 조심할 수 있도록 너 때문에 나도 위험할 수 있어 이렇게. 자 그런 정도만 잘 해주시면 뭐 그렇게 다칠 일은 없습니다. 특히 이제 유리기구에서는 뭐에 많이 다치냐면 온도계를 많이 쓰다가 온도계에서 많이 다치는 것 같아요. 온도계가 뭐 안 들어가 실험 기구에 이렇게 안 들어간다고 꽉 넣다가 온도계 유리 막대로 돼 있으니까 탁 부러집니다. 특히 남학생들이 너무 과도하게 힘을 줘서 자기의 힘을 잘 몰라서 과도하게 힘을 줘서 이제 부러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 온도계 이 끝에 고리가 있는데 고리가 이렇게 딱 깨진 거 있어요. 이걸 또 손으로 살짝만 해도 유리니까 손에 금이 쫙 갑니다. 이런 것들도 조심해서 어디 고장 나거나 깨진 데가 없는지 서로 좀 잘 좀 보시기 바라고 이러면 크게 다치는 일은 아마 없을 거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다쳤다. 그러면 나한테 꼭 얘기해야 되고 만약에 감전사고가 일어났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감전사고는 여러분들이 할 일이 이 콘센트가 만약에 꼽혀 있으면 콘센트를 빨리 제거해야 돼요. 예, 사람을 잡으면 안 돼요. 기계를 만져서 친구가 감전이 된 것 같은데 감전이 됐을 때는 감전됐다고 말도 못해요. 잘 그죠? 예, 그냥 엎어져 있거나 막 이럴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만지면 안 되고 전기 기구의 콘센트를 빨리 뽑아주면 됩니다. 그 정도는 하면 되고 이런 일은 사실은 내가 이전까지 30년 동안 강의하면서 일어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 혹시 모르라 올해 일어날지 조심해야 돼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실험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 교육을 했는데 안전 교육은 매일 할 거예요. 매일 어떻게 하냐면 매번 실험을 할 때마다 이거에서 사고가 많이 나니까 조심하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해줄 겁니다. 안전 교육은 매일 한다. 잘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제 실험하기 전에 출석을 부르는데 자 먼저 여러분들이 오면 그 어플이 있어요. 출석 어플 한번 열어보세요. 예. 출석 어플을 열어서 출석 체크 자동 출석 체크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잠시만, 내가 열어놔야 되는데 이 출석 어플이 잘 9시에 본래 우리가 출석 체크를 해야 되잖아. 그럼 9시에는 전 교생들이 다 이 출석 서버에 몰려 들어가고 출석을 자동 출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9시 수업할 때는 이렇게 칠판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슬라이드에 있는 것처럼 내가 직접 호명을 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좀 늦게 출석할 때는 이렇게 이제 자동 출석을 내가 하시오 그러면 자동 출석을 하면 되고, 늦게 온 사람들은 내가 다 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각 체크 따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조익현 학생 있나요? 조익현 출석 체크 해주고, 그리고 유민형 없죠? 박수진 학생은 어플을 받으세요. 전지훈 학생도 출석 어플을 다운받아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유민영 학생만 벌써인 것 같고, 혹시 여기 아직 이름 안 올린 사람 있어요? 없죠? 이렇게 하면 출석 저장을 해서 다 됐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출석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시스템에 다시 접속해서 보면 여기 이렇게 출석이 돼 있는 게 나오죠. 매번 꼭 출석 체크가 됐는지 확인해야 돼요. 이게 뭐 2주 정도 지나고 나서 저 그때 출석했었는데 체크가 안 됐어요. 그러면 물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야겠지만 그때라도 늦어서는 내가 의심해요. 안 왔었는데 왔었는지. 그때는 이제 친구들한테 내가 막 물어보고 이래야 되잖아요. 이제. 자, 이렇게 이제 출석 체크를 하시면 되고, 한 번 하면 그 다음 시간은 저절로 됩니다. 한 번 하면 결석이 되어 있더라도 내가 다 그 다음 시간은 다 출석으로 바꿔 놓을 테니까, 일괄 출석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시간이 조금 아직 첫 시간은 좀 남았는데, 우리가 여기 오늘은 버니어 캘리퍼스하고 마이크로미터 사용법을 공부할 텐데, 지금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요. 그렇죠? 너무 엄숙하고 막 제사 지내는 분위기여서 10분 쉬었다가 10분 쉬었다가 45분에 수업을 다시 여기 실제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정도 좀 워밍업 하고 오세요.